372년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각국은 서로 치열한 경쟁과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며 복잡한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제이 346-375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백제를 강국으로 만들었고 고구려, 신라, 중국 그리고 외일보나 다양한 외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시기 백제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초고왕과 일본 외과의 관계. 백제는 외와 활발한 교류를 하며 문물과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백제는 외보다 군사력과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고 외는 백제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칠지도의 하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당시 백제가 외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전달하는 한편 외교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칠지도. 칠지도는 백제의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칼날에 새겨진 명문을 보면 태평하게 통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외교적 선물로서 상징적 가치를 지녔음을 나타냅니다. 당시 백제는 외에게 기술과 문화를 전수하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외교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관점. 일본에서는 근초고왕의 칠지도 하사를 조공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본이 자국의 중심적 지위를 강조하려는 후대의 역사적 재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백제는 외보다 강력한 해상국가였으며 주도적으로 외교 관계를 이끌어갔습니다. 칠지도를 하사한 것은 백제가 외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당시 일본에서의 칠지도 의식. 오늘날까지 일본에서는 칠지도를 신성한 유물로 여깁니다. 의식에서 칠지도가 공개될 때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칠지도를 하늘 높이 치켜드는 장면은 신성한 상징물에 대한 경외감을 반영합니다. 이는 당시 백제와의 외교적 관계가 일본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나타내며 당시 칠지도와 같은 유물이 일본의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시 동아시아 각국의 외교는 단순한 국경 관리나 무역 이상의 상징적 요소를 동반했으며 칠지도의 하사는 그 상징적 외교의 정점에 있는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